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승무패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라이턴과 리즈입니다. 브라이튼은 4-2-3-1 전형을 기반으로 후방 빌드업의 정교함과 중원 조율을 통해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팀입니다. 웰백은 전방에서의 연계 능력이 탁월하며 공을 받는 순간 공격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이선의 침투를 유도합니다. 미토마는 왼쪽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예리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자원으로 대각 패스를 받아 뒷공간을 파고드는 타이밍이 완벽에 가깝습니다. 오라일리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세컨드볼 회수 능력이 뛰어나며 미토마와 웰백의 움직임을 조율해 전체적인 공격 템포를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브라이튼의 강점은 빠른 전환 속도 속에서도 세밀함을 잃지 않는 점으로 미토마의 침투와 웰백의 포스트 플레이가 맞물릴 때 공격 루트가 완전히 열리며 상대 수비의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빠른 볼 순환과 측면 돌파를 활용해 리즈의 수비 라인을 흔들 전망입니다. 반면 리즈 유나이티드는 4-3-3 전형으로 강한 측면 압박을 시도하지만 풀백 간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좌우 라인이 동시에 움직이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로에는 전방 압박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수비 가담이 늦어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간 간격이 쉽게 벌어집니다. 제임스는 빠른 스프린트로 공격 전환에 기여하지만 수비 복귀 속도가 느려 뒷공간이 자주 노출됩니다. 슈타은은 중원에서 커버를 시도하지만 브라이튼의 빠른 전환 패턴 앞에서는 대응 타이밍이 늦어 전방 압박이 무력화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미토마가 타이밍을 잡아 침투할 경우 대각 패스 한 번으로 바로 유효 슈팅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정렬이 느려 세컨드 찬스에서도 실점 위험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침투 타이밍의 정교함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이튼은 웰백의 포스트 플레이와 오라일리의 패싱 그리고 미토마의 폭발적인 침투를 중심으로 리즈의 불안한 커버 타이밍을 정면으로 공략할 것입니다. 좌측에서 미토마가 개인 돌파로 수비를 넓히면 오라일리가 그 틈을 빠르게 연결하며 박스 안에서 웰백이 마무리를 시도하는 장면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즈는 측면 커버가 흔들릴 경우 라인이 무너지고 공격 전환 속도에서도 밀리며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경기 내내 미토마의 움직임이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며 브라이튼의 조직적 완성도와 전환 속도가 리즈를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브라이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AT 마드리드와 세비야입니다. AT 마드리드는 4-4-2 전형을 유지하며 라인 간격이 촘촘한 안정된 팀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리즈만은 전방에서의 연계 능력과 순간적인 위치 선점이 뛰어나며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빠른 반응으로 볼을 따내는 집중력이 탁월합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압박 타이밍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볼 회수 능력을 겸비해 공격과 수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팀의 중심을 잡습니다. AT 마드리드는 후방에서 짧은 패스로 라인을 끌어올린 뒤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는 유연한 전술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세컨드볼 경합에서는 간격 유지가 정확하고 반응 속도가 빨라 상대보다 한 박자 앞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가 높고 회복 속도도 빠르며 후반으로 갈수록 전진 템포가 더 살아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후반 압박 패턴은 세비야의 체력 저하 구간을 정조준하며 경기 후반 승부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비야는 4-2-3-1 전형을 가동하지만 중원에서의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삭 로메로는 역습 시 스피드를 살려 돌파하지만 볼을 잡은 이후의 판단이 다소 불안해 공격 연결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알폰 곤잘레스는 이선에서 패스를 분배하지만 압박이 강해질 때 방향 전환이 막히며 바르가스는 좌측 측면 돌파는 좋지만 크로스 완성도가 떨어져 득점 효율이 낮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점유율이 하락하며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미드필더들이 수비 라인 가까이 내려오면서 전방과의 간격이 벌어지고 빌드업이 끊기며 공격 전환이 늦어지는 장면이 잦습니다. 결국 세비야는 후반 체력 저하와 라인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며 경기 운영의 안정감을 잃는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세컨드볼 장악력과 후반 체력 유지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AT 마드리드는 라인 유지와 압박 타이밍에서 세비야보다 훨씬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즈만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것이며 파블로 바리오스가 중원에서 균형을 잡아 전방 압박과 후방 커버를 동시에 수행할 전망입니다. 시메오네는 상대 수비를 흔들며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유기적인 움직임은 세비야의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시험할 것입니다.
반면 세비야는 전환 속도가 느리고 세컨드볼 집중력이 떨어져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과 주도권 모두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 20분 이후 AT 마드리드의 압박 성공률이 높아질수록 세비야의 대응 리듬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 빠른 공회수와 전진 연결을 통해 AT 마드리드가 경기 후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며 그 흐름이 유지된다면 승부의 균형은 마드리드 쪽으로 완전히 기울 것입니다. AT 마드리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첼시입니다. 토트넘은 4-3-3 전형으로 점유와 압박 전환을 모두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팀입니다. 히샬리송은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세컨드볼 반응 속도가 뛰어나며 수비수를 끌어내면서 쿠두스에게 침투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쿠두스는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침투해 공격 템포를 이어가고 사비 시몬스는 중앙과 측면을 넘나들며 전개 리듬을 주도합니다. 그는 볼을 받는 위치마다 공격 전환의 템포를 다르게 조율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조합은 토트넘이 전진 압박 이후에도 빠르게 세컨드 지역을 점유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시켰습니다. 특히 사비 시몬스가 첼시의 1선과 2선 사이 간격을 파고드는 순간 첼시의 수비 정렬이 흐트러지며 한 번의 중거리 슈팅이나 전환 패스로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토트넘은 이러한 라인 간격 유지력과 세컨드볼 장악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첼시는 4-2-3-1 전형을 유지하지만 전방 압박 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구조적인 불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앙 페드로는 전방 압박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지만 공을 잃은 뒤 복귀 속도가 늦어 중원 공백이 자주 발생합니다. 페드로 네투는 측면 돌파력은 뛰어나지만 수비 전환 시 1선과 2선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팀 전체 밸런스가 흔들립니다. 엔소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주도하지만 상대의 빠른 압박에 대응할 때 리커버리 타이밍이 늦어 중원 주도권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첼시는 전방 압박 이후 세컨드 라인이 비는 구간을 자주 허용하며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이선이 정비되기 전에 중앙 공간이 열리면서 중거리 슈팅과 직선 침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유지력이 떨어지며 간격 붕괴가 심화됩니다. 이 경기는 세컨드볼 장악력과 라인 유지 능력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의 넓은 활동 반경과 볼 조율 능력을 앞세워 첼시의 전진 압박을 무력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히샬리송은 전방에서 피지컬을 이용해 세컨드볼을 버티며 연계하고 쿠두스는 빠른 방향 전환으로 수비를 흔들며 공격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첼시는 초반 압박 강도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리커버리 타이밍이 늦어질 경우 중원 통제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비 시몬스가 볼을 잡는 순간 경기 템포가 토트넘 쪽으로 완전히 기울 것이며 히샬리송의 움직임이 수비를 끌어내면 쿠두스의 컷백이나 박스 침투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반면 첼시는 전환 속도는 유지하더라도 뒷공간 커버가 불안해 중후반부로 갈수록 압박 간격이 무너지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라인 유지력과 전환 효율에서 앞서는 토트넘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빌바오입니다. 소시에다드는 4-1-4-1 전형으로 중원을 좁게 가져가며 빌드업의 안정성을 우선시하지만 그로 인해 측면 전개가 막히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앙 빌드업 시 투리엔테스가 지나치게 후방으로 내려오면서 라인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좁아지고 이로 인해 상대의 압박이 들어오면 패스 루트가 단절되며 공격 템포가 끊깁니다. 쿠보타 케우사는 볼터치 감각과 개인기 모두 날카롭지만 전진 경로가 막히면 왼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오야르사발 역시 1대1 돌파 후 연계 각을 찾기 어려워 효율이 떨어집니다. 소시에다드는 좁은 공간에서의 패턴 플레이를 선호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이 전개가 지나치게 단조로워 상대 압박에 자주 끊기며 전방까지 볼이 전달되기 전에 리듬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환 속도와 폭의 부족이 뚜렷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빌바오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강한 압박과 전진 타이밍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합니다. 고르카 구르제타는 등지는 플레이로 이선 자원에게 공간을 열어주고 이냐키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을 돌파하며 수비 라인을 흔듭니다. 알렉스 베렌게르는 탈압박 후 방향 전환이 빠르고 반대 측면으로의 전환 패스를 통해 공격의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움직임이 맞물리면 공격폭이 넓어지고 루트가 다양해지며 윌리엄스가 한쪽으로 볼을 몰아간 뒤 베렌게르가 반대 전환을 맞는 구조는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며 중거리 슈팅이나 컷백 찬스로 연결됩니다. 빌바오는 압박 타이밍의 완급 조절이 명확하고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반응 속도가 빠르며 전술적 짜임새와 활동량 면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팀입니다. 이 경기는 압박 타이밍과 중원 간격 유지가 승부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중앙 간격이 좁고 볼 전환이 막혀 측면 탈출 루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빌바오는 이 약점을 파고들어 윌리엄스와 베렌게르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시도하며 상대 블록을 흔들 것입니다.
소시에다드가 압박을 버티기 위해 라인을 내리면 세컨드 지역 점유율이 떨어지고 반대로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노출됩니다. 특히 베렌게르의 반대 전환 타이밍은 경기 흐름을 바꿀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소시에다드가 수비 라인을 좁혀 버티려 하더라도 측면 돌파 한 번에 수비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박스 안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빌바오는 압박 유도에서 탈취, 그리고 공간 침투까지 이어지는 전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경기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빌바오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체력, 간격 유지, 압박 리듬 모두에서 앞서는 빌바오가 주도권을 잡으며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빌바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아스톤빌라입니다.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과 전환 속도를 모두 갖춘 공격 지향적인 팀입니다. 에키티케는 폭발적인 스타트와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감각이 돋보이며 순간적인 침투로 수비 라인 뒤를 파고드는 움직임이 탁월합니다. 그는 좁은 공간에서도 빠른 슈팅 타이밍을 잡아내며 상대 수비수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여전히 오른쪽 측면에서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며 컷인 후 인사이드 슈팅으로 풀백을 흔들고 후방 수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비르치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템포 조절로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상대 중원을 흔듭니다. 리버풀은 최근 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점유율과 전환 속도에서 여전히 리그 상위권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홈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데 능합니다. 특히 살라와 에키티케의 콤비 플레이는 아스톤빌라의 느린 수비 전환을 공략하는 데 핵심 무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톤빌라는 4-2-3-1 전형으로 나서며 와킨스가 측면 돌파 후 중앙으로 침투하며 득점을 노리는 전형적인 포워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의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팀의 전반적인 공격 템포가 느려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맥즈는 중원에서 활동량은 많지만 볼 소유 시 실수가 잦고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낮습니다. 틸레만스는 패스 능력은 뛰어나지만 수비 가담이 느려 중원 압박 시 공간이 생기며 상대에게 세컨드볼 점유를 허용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빌라는 최근 중앙 미드필더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간 간격이 벌어져 상대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이는 리버풀의 비르치에게 결정적인 찬스 창출의 여지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전방 압박 강도와 중원 템포 유지력이 승부를 가를 핵심 요소입니다. 리버풀은 최근 부진에도 불구하고 홈에서의 압박 강도는 여전히 리그 최상위 수준이며 공격 전환 시 속도와 완성도에서 아스톤빌라보다 한 수 위입니다. 아스톤빌라는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빠른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실점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리버풀의 전방 압박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라가 우측에서 압박을 유도하고 비르치가 중앙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 전환을 이끌면 리버풀의 공격은 더욱 유연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에키티케는 하프라인 뒤 공간을 파고들며 상대 수비가 라인을 내리는 순간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리버풀은 이번 경기에서 단순한 승점 3점 이상의 의미를 두고 있으며 홈팬들의 열기 속에서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며 부진을 끊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스톤빌라는 수비 밸런스 붕괴와 전환 대응력 저하로 인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전술 완성도, 압박 강도, 그리고 정신력 모두에서 리버풀이 상대를 압도할 전망입니다. 리버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공격을 병행하는 팀입니다. 음바페는 폭발적인 가속력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상대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하고 비니시우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드리블로 수비수를 끌어내며 좁은 공간에서도 빠른 방향 전환으로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발베르데는 수비와 공격의 연결축으로서 중원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그의 활동량은 팀의 압박 구조를 안정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방 압박 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면서 상대의 볼 전개 시간을 최소화하고 역습 시에는 3패스 이내의 박스로 진입하는 폭발적인 전환 속도를 자랑합니다. 또한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위치 교환은 상대 수비수의 시선을 분산시키며 공격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이 전환 구조는 상대의 수비 라인을 흔들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을 높입니다. 발렌시아는 4-4-2 전형으로 나서지만 후방 압박 대응이 불안하고 빌드업 전개가 단조로운 편입니다. 다니 라발은 측면에서 빠르게 전진하지만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소극적으로 변하고 페펠루는 빌드업의 중심이지만 볼을 오래 끌어 하이프레싱에 쉽게 말립니다. 하비 게라는 활동량이 많지만 공을 잡은 후 방향 전환이 느려 상대 압박에 갇히기 쉽고 1선과 2선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면 공격 흐름이 끊어집니다. 수비 시 두 줄 수비를 유지하려 하지만 하프라인 근처에서 압박을 받으면 세컨드볼 회수율이 떨어지며 하프라인 아래에서의 볼 소유가 길어질수록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안정적인 간격을 유지할 때는 버티지만 템포 조절이 빠른 팀을 상대로는 쉽게 라인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전방 압박 강도와 리커버리 속도의 차이가 승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중심으로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가하며 발렌시아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렌시아는 후방에서 짧은 패스를 이어가려 하겠지만 레알의 하이프레싱에 대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페펠루가 압박 속에서 볼을 오래 끌면 발베르데를 비롯한 레알의 미드필드가 즉시 세컨드볼을 장악할 것입니다. 비니시우스가 좌측에서 드리블로 수비를 끌어내면 음바페가 반대 공간으로 침투하며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알의 전환 템포와 발베르데의 커버링은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무기이며 발렌시아는 느린 전환과 불안한 수비 간격으로 인해 점차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점유율이 완전히 레알 쪽으로 기울 것이며 발렌시아는 하이프레싱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이 더 벌어지고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중심으로 한 레알의 공격 루트가 다양하게 전개되며 경기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경기는 레알의 전진 압박과 세컨드볼 장악이 승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가입권이 없는 스포츠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